예, 매주 한 번씩 쟁점을 정리하고 팩트체크하는 순서를 저희가 마련하고 있죠. 오늘도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시간이 많지 않지만 오늘 주제가 이른바 팩트체크와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잠깐 20초만 제가 또 자화자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뉴스톱이 제가 어떤 소속... 팩트체크와 관련돼서 어떤 매체인지를 잠깐 20초만. 제가 소속된 뉴스톱이라는 매체는 이제 인터내셔널 팩트체킹 네트워크라는 국제 이제 팩트체크 기구에서 국내 유일하게 이제 인증을 국제 공인을 받은 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팩트체크의 어떤 뭐 기준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규정을 지켜야지만 팩트체크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건 그 기사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지키고 있다. 그런 거를 인정받았다. 그래서 제가 뭐 자화자찬하자면 팩트체크 방법 없는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0초를 좀 넘긴 것 같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 주제는 최근에 그 네이버가 SNU 팩트체크와의 제휴를 중단했는데 이게 일종의 뭐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한번 우리가 따져보려고 하는데 제휴를 중단했다. 뭐 어떤 겁니까? 지원을 끊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이제 3년 단위로 이제 계약이나 제휴를 이제 갱신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6년을 지속하고 이제 제휴가 끝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네이버가 제휴를 했던 거는 그 SNU 팩트체크라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산하에 이제 SNU 팩트체크 센터가 있고, SNU가 서울대학교를 얘기하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연간 10억 원씩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서 SNU 팩트체크에서 이제 사업들을 하는 거죠. 팩트체크와 관련된 사업들을 이제 진행해 왔고, 그리고 이제 그 코너를 이제 네이버 홈페이지에 이제 팩트체크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SNU 팩트체크 회원사들이 올린 팩트체크 기사들을 여기에다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게. 그래서 당시에 2017년에는 대선도 있었고 많은 이제 뭐 허위 정보, 가짜 뉴스, 뭐 이제 예를 들면 백신에 대한 음모론이라든지 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회원사들이 팩트 체크를 해왔는데, 회원사들은 기존의 언론사들을 말하죠. 그렇죠. 그거는 회원사들은 기존의 언론사들입니다. 근데 이거가 이제 중단이 됐다라는 거라서 첫 번째는 돈이 이제 10억 원 지원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코너 SNU 팩트 체크에 제공했던 그 코너를 지금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그 코너도 사라지고. 기존에 지원했던 그 지원 금액도 이제는 끝났고.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는 그 코너를 원래 없애기로 했는데요. 여기저기서 비판이 나오니까 팩트 체크라는 코너는 계속 살려두기로 했어요. SNU에서 제공하지 않더라도 다른 데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하는 저런, 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이제 각 언론사들이 팩트 체크를 하잖아요. 다만 이게 좀 차이가 좀 있다라면 이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SNU 팩트 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SNU 팩트 체크는 이렇게 이를테면은 진실, 거짓 이런 식으로 게이지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저게 SNU 팩트 체크인데 기존 언론사들이 팩트 체크 관련한 기사를 쓰면 이게 얼마나 진실이고 얼마나 사실이 아닌가를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수치를 표시한다. 그렇죠. 이제 게이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표시를 하고 요거에 대한 근거들을 좀 정확하게 하이퍼링크 형식으로 아니면 이제 이렇게 좀 제시를 하게 되고, 좀 엄격한 규정 같은 경우를 좀 SNU가 이제 SNU 팩트 체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각 언론사에다가 그럼 각 언론사가 그거에 맞춰서 했다라고 본다라면은 지금 나온 것들은 이제 그런 규정들이 조금 없이 약간 중구난방으로 팩트 체크가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각 언론사가 그냥 알아서 올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를 팩트 체크 기사라고 볼 수 있어? 약간 이런 것도, 그러니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매한 기사들도 그냥 팩트 체크라는 이름을 달아가지고 막 올라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함량이 좀 미달되는 것들도 올라온다. 노력한 기사니까 제가 좀 깎아내린다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를 팩트 체크 기사라고 볼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띄어요. 뭐 효도 백신 3종 세트가 정말 효도 백신인가?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효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기준부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류의,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소위 말해서 질적 저하, 팩트 체크 기사에 과거에 엄격하게 어떤 기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의 좀 질적 저하가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 팩트 체크의 엄격한 기준이라든가 질적인 어떤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 SNU 팩트 체크 센터, 그러니까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해왔던 좀 관리를 해온 건데, 말하자면 관리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좀 주문도 하고 언론사에다가 좀 팩트 체크 기사를 쓸 때는 이렇게 좀 해라. 그리고 좀 너무 안 쓰니까 이게 팩트 체크가 귀찮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많이 품이 들죠. 품 많이 드니까 좀 제발 써라. 계속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무슨 아이템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좀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써야지 이게 회원사 자격이 유지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예. 어쩔 수 없이라도 좀 찾아가지고 쓰게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많이 푸시를 했다, 이제 뭐 독려를 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네이버가 제휴를 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팩트 체크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질적 저하 그리고 양적으로는 뭐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이제 어떤 팩트 체크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것들이 이제 팩트 체크 어뷰징 기사 뭐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거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SNU 팩트 체크가 했던 게 기사도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인턴들을 뽑아가지고 팩트 체크 기사를 쓰게 많이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저희 뉴스톱에도 이제 온 적이 있고 KBS에도 이제 뭐 팩트 체크 인턴도 오고 그랬을 겁니다. 이분들이 또 언론계 현업에 가가지고 많이 팩트 체크 기사를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좀 훈련을 받는다는 거죠. 훈련을 받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팩트 체크 기사를 심의를 해가지고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 재정을 지원해줘가지고 양질의 기획 팩트 체크 기사 뭐 이런 것들도 지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질적 저하라는 표현이 맞겠군요. 예. 그런 지원이 끊기면서. 그런데 이렇게 제휴를 중단한 이유를 네이버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이버에서는 굉장히 뭐 특별히 뭐 외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만 이제 최근에 포털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연결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 이제 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의 종료 그러니까 어느 뭐 필요성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됐다 하지만은 팩트 체크 코너는 계속 살려둘 거기 때문에 더 양질의 팩트 체크가 기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좀 원론적인 입장이군요. 예. 그런데 그동안의 그 정치권, 특히 이제 여당을 중심으로 그 팩트 체크에 대해서 또 뭐 포털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그 압박성 발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혹시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히 국민의힘에서 좀 많이 불편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박성중 의원이 올해 1월에 얘기를 한 건데 SNU 팩트체크 센터의 검증 건수가 162건으로 부정 비율이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한 게 162건인데 부정 비율이 79% 그리고 민주당은 81건만 했는데 부정 비율이 57%다. 그러니까 양도 정부 여당을 많이 하고 부정 비율도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더 비판적이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편향됐다, 좌편향됐다 이런 주장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하고 있는 거죠.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 2015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새누리당에서 그때 포털 모바일 뉴스 메인 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기사가 야당의 비판적인 것보다 8배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나왔던 게 이제 뭐 기사들을 보면은 헛다리 짚은 경찰 뭐 이런 것도 정부 여당의 비판적이다. 대학 성범죄 뭐 얼룩지는데 교육부 통계도 못 잡아. 이것도 정부 여당의 비판적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은 거예요. 매우 넓게 잡은 거죠. 매우 넓게 잡은 예. 거죠. 그래서 실제 박성중 의원이 이제 받은 것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예. 자, 국민의 힘을 검증한 거는 정치인을 검증한 거는 53건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을 검증한 거는 81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을 검증한 게 더 많아요. 예. 근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44건, 대통령실 20건, 장관과 국무위원 45건 등이 다 합쳐지니까 정부 여당을 다 합쳐가지고 더 많다라고 지금 이제 보여지는 거는 맞거든요. 네. 근데 정부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아니면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검증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뭐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이거를 다 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느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자의적으로 좀 통계를 해석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설령 정부 여당 쪽에 비판적인 팩트 체크 기사가 많다고 해도 예. 그 수를 맞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자들이 팩트 체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하자면 속칭 아이템이 된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 그걸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6년 대선 때 미국에서 클린턴 힐러리하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하고 두 사람이 이제 붙었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 팩트 체크 기사가 엄청 쏟아져 나왔는데 대충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팩트 체크 기사가 더 7 정도, 7대 3, 8대 2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굉장히 분통을 터뜨렸어요. 왜 우리만 검증을 하냐. 그래서 그때 언론사들, 미국에 있는 언론사들이나 팩트 체커들이 얘기를 한 게 트럼프 네가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5대5로 기계적 균형을 맞출 수도 없고 맞춰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이나 이런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더 검증 대상에 많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게 반드시 다 거짓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일부 뭐 참도 있을 테니까. 참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는 그러면 견제받지 않겠다? 이런 태도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겠네요. 예.
사실 그 기계적 균형을 팩트체크 기사에까지 요구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아, 답변이 끝입니까? 예,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예.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